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몸값의 외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M5 투어링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이거든요. 이 M5 투어링의 등장, 전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미 M3의 투어링 버전이 존재하는데 그 차 대신 M5 투어링을 골라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공간을 원한다면 이미 X5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차처럼 PHEV가 들어가 있는 버전도 있는데 그 X5 대신 5 시리즈의 투어링을 골라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차가 5 시리즈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외건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5 투어링은 사실 이렇게 타시는 게 맞는 차량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중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 차가 M카라는 존재를 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건실한 가장으로서,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패밀리카의 용도로 이 차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중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거나,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잔뜩 저 트렁크를 꽉꽉 채운다거나, 주말이면 캠핑을 간다든지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캐리어를 다 때려 넣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철저하게 SUV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실리적인 자동차를 구매한 것처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 때에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PHEV, 특히 EV 모드로 정부 공인에서는 한 50km 정도 인증을 받았지만 제가 타보니까 적어도 75km에서 80km까지는 전기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팩은 25kWh지만 생각보다 전비가 잘 나와요. 웬만한 전기차들의 90% 수준까지는 전비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EV 모드로 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그리고 평상시에 배기 소리 하나도 없이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고 그냥 건실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아빠 엄마처럼 이 차를 쓰는 거죠. 거기에 M3 투어링 대신 이 M5 투어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존재하는 겁니다. M3 투어링에는 없는 배터리 팩과 강력한 전기 모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매일매일 충전한다는 기준으로는 전기차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EV 모드를 소화해낼 수 있는 레인지의 캐파까지, 이건 M3 투어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가치인 거죠. 물론 M3 투어링 진짜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M카의 정수는 여전히 M3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M3 투어링은 전기 모드로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700마력을 훌쩍 넘는 합산 출력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27마력이에요. 맥클라렌의 720S가 720마력입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4단 휠스핀 장난이 아니라고요. 쫄았어? 그리고 언제든 원한다면 M3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륜 구동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륜 모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건 언제 쓰는 거냐? 그렇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건실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일이 힘들었다, 나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이럴 때 밤 10시나 12시쯤 조용히 이 M5 투어링의 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M 하이브리드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일렉트릭 모드를 활용하면 돼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 거의 EV에 의존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이제 이 M카의 숨통을 오늘 좀 틔워줘야겠다, 그런 날이 필요할 때는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믹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플러스는 배터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차의 포텐셜, 최고 출력들을 다 끌어내 쓰는 모드고요. 다이나믹은 장거리 주행, 도시와 도시 한 2시간, 3시간 이상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싶을 때 배터리의 온도를 최적화하면서도 모터의 힘과 엔진 힘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그래도 연비를 생각하는, 가급적이면 엔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기능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현대 N 브랜드에서 전기차가 나왔을 때 열공했던 부분들 있죠. 가상 변속 사운드. 실제로는 차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 엔진이 있는 것처럼 그 소리를 담았고, 실제 그 차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변속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VGS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다 페이크라서 비웃었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그게 주는 감성적인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BMW M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한 M5 투어링에 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차에 전기 모드를 넣어 놓게 되면, 자, 지금 계기판에는 이제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완전한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리 들려요? 똑같이 V8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8기통 엔진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너무 감쪽 같아서 저는 한동안 이 차 엔진이 왜 이렇게 안 꺼지지? 라고 탔는데, 계기판을 자세히 보니까 엔진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가상 사운드였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에는 진짜 8기통 엔진이 달려있고 진짜 8단 변속기가 달려있거든요. 그 달려있는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내던 소리를 그대로 모사해서 넣어놨습니다. 1단에서 출발해 볼게요. 1단, 2단, 3단. 심지어 변속될 때의 그 변속 충격도 살짝 느껴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운드가 아니라 이 V8의 그 약간 고동감이 시트 등에서 진동으로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피커에 단순히 사운드만 심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고동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주파 음역대에 대한 보강이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스 짐머가 해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BMW가 자체적으로 이 컨셉들을 잡은 건지 한스 짐머의 작품인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냥 타고 있으면 계속 엔진이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너무 리얼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예 제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현대에는 정말 없던 컴포넌트를 가상으로 창조해서 집어넣은 거고, 이 BMW M은 원래 진짜로 그 소리가 나는 그 부품들이 꺼져 있을 때에도 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게 컨셉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쓸 때에도 외부에서는 조용하게 지나가고 배기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차 안에서는 이거 뭔가 밍밍한 전기차 타는 것 같은 이러한 실망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들리냐고. 8기통 소리가 나잖아 지금도.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도 M3 투어링이 주지 못하는 M5, 이 형님격의 8기통 엔진에 배터리까지 달려있는 이 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확실히 나뉘는 느낌입니다.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면 아무도 못 맞출걸? 인정? 네. 우리 그 맞춰봐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눈 가리고 맞추는 거. 아마 그거 하면 100이면 100, 저마저도 엔진으로 가고 있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SUV로 이게 되냐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M5 투어링은 완벽한 양면성의 자동차입니다. EV 모드로 정말 얌전하게 달릴 수도 있고, 이 하이브리드 모드를 전체를 다 깨우고 심지어 이륜 모드까지 넣게 되면 이렇게 아이처럼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 번씩 딱 꺼냈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냥 나를 위한 딱 1시간을 끄집었을 때, 그때를 위한 모드가 이 M에는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필요할 정도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M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M 세단 모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들, 구동장치 셋, 회생제동 셋, 둘, 셋, 둘, 경고수가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야? 거의 한 2000가지의 경우의 수 조합이 나옵니다. 그거를 M1과 M2의 프리셋으로 따로따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어제 이 구성만을 한 10대 번은 바꿔본 것 같아요. 10대 번을 바꿔보면서 완전한 EV 모드의 완전 EV 모드 버전, 그리고 지금처럼 이륜 모드로 진짜 이 2.5톤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이 개구장인처럼 탈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드를 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 드리프트 셋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리프트가 저속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 셰시 부분 있죠, 차체를 스포츠 플러스로 가장 단단하게 조여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리프트가 약간 중고속 3단 4단 영역대, 약간 좀 나는 아주 빠른 드리프트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스포츠 플러스 하나를 내린 스포츠 정도로 세팅을 잡아 보시는 게 이 차의 무게감을 실수 없이 다스리기에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XM을 타면서도 그 기세에 놀랐는데, 이 차를 타보고 놀란 건 그 XM보다 이 차가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건 와인딩 로드건 어느 것이건 상관없이 이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이 부분이 확실히 XM보다도 무게가 한참 더 가볍다라는 그런 차를 타고 있는 이 느낌을 완전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SUV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SUV 트렌드에 이미 동참을 했어요. 우리가 SUV를 타는 이유는 뭐죠?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의 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SUV라는 이 존재를 잘 보시면 이 SUV는 외건에서 출발해서 키를 높인 차량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형태를 1박스, 2박스, 그리고 3박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2박스 형태에서 뒤에 나와 있는 꼬리를 잘라낸 차를 해치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꼬리가 나와 있는 세단 형태에서 그 위로 지목을 얹은 거를 외건 타입이라고 합니다. SUV는 바로 이 외건 타입에 해당되는 키가 큰 외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M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무게중심점이 높은 SUV랑 이 낮게 깔려있는 세단이랑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게 움직임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M5 투어링이 비교할 만한 X5M이랑 비교한다면 훨씬 더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UV의 그 실용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놀랍게도 BMW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M5 투어링의 트렁크 적재 공간, 뒷좌석을 접지 않고 기본 제공되는 적재 공간이 500리터고요. X5의 트렁크 공간이 500리터입니다. 네, 둘의 트렁크 공간은 동일해요. 실제로 X5보다 이 M5 투어링이 길이도 더 길고 거의 5.1m에 달하는 아주 긴 길입니다. 20cm가 조금 안 되게 더 길고요. 휠 베이스도 3m가 넘을 만큼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SUV는 높이로 그 공간을 상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간이 동일하고 2열을 접어서 확장했을 때의 공간도 두 대 모두 비슷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X5가 1700리터가 살짝 넘고 M5 투어링이 1700리터가 살짝 못 미치는, 사실상 체감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실용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겁니다. SUV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하지만 저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투어링을 타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편리한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이 플립업 글래스가 없습니다. 이 뒷유리만 살짝 열 수 있었던, 네, 이 기능이 빠져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 M5 투어링은 5.1m 주차장에 세우면 사실 주차장 벽이랑 거의 공간이 안 남을 정도로 뒤쪽 오버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는 차량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 있는 거를 이 큰 도어를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업 글래스는 어쨌든 BMW 투어링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매력 포인트였는데 그 점이 사라진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SUV를 찾고 있는 그 실용성이 이 차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낮은 무게중심이 주는 장점은 단순히 M카에 딱 걸맞는 운동 성능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드리프트를 할 때라든지 뭐 서킷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굽이져 있는 국도를 갈 때 느껴지는 안정감부터도 전혀 다른 레벨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것, 우리가 꼭 그런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데일리 주행에서 얌전히 EV 모드로 타고 다닐 때에도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은 바로 승차감이죠. 물론 이 M5 투어링의 기본적인 승차감, 기본적인 감쇄력은 꽤 단단한 편에 속해요. M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탔을 때에는 승차감이 그래도 하드하다고 누구나 느낄 정도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타이어 공기압의 문제였어요. 이 자동차의 도어를 열면 권장 공기압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짐을 실었을 때 기준으로 40psi가 넘는 공기압을 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잘 보시면 그거는 속도가 최고 시속 250 이상 영역으로 주행할 때의 권장 공기압입니다. 지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이 M5 투어링은 전자제한 리미터가 250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2바 32, 33psi 정도로만 맞춰주면 전혀 주행에 문제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기압을 이 표 맨 상단에 있는 그쵸? 사람들이 타고 속도 250 이하 유형으로 할 수 있는 이 공기압대로 맞춰 놓으면 꽤나 포근한 승차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기 모드랑 조합했을 때는 진짜 완벽한 전기차의 그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BA 사운드가 나는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이 차를 골라야 할 아주 큰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압만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이 X5 SUV 모델들 특히 뭐 M 모델로 갔을 때 이 덩치가 크고 높이가 높은 차량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적인 승차감, 그리고 이 바람의 노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과 고속까지 올라가는 가속 시간, 가속력까지도 모든 면에서 이 투어링 바디가 이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크게 와닿는 또 하나의 이유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투어링을 선택해서 타고 다니는, 길을 가다 투어링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저분들은 진짜 좀 차를 아는 분들,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주관이나 철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이구나 해서 되게 좀 멋져 보여요. 꼭 굳이 M카가 아니라 그냥 320i 투어링, 520D 투어링을 보더라도 뭔가 살짝 고개가 돌아가면서 리스펙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X5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X5의 PHEV가 사실 저희 가족들의 생활 패턴에 아주 잘 맞는 조합인데도 그럼에도 몇 년째 그 차를 구매하지 않았던 이유는 길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약간 그 흔함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랭글러 PHEV를 선택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조금 희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라면 투어링이 정말 최고의 답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M5 투어링 큰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 M3 투어링과 다른 점, 또 SUV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몇 시간 타니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상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내용이었는데 차를 타보고서 완전히 새롭게 내용을 고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M5 투어링 진짜 필요 없는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감성을 줄 수 있는 선택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콜린 체프먼 당시, 그러니까 로터스에서 나오는 경량 모델들을 한참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 때문에 이 가벼운 차를 참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그 매력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BMW 행보를 보면 참 무거운 차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무거우면 그 물리 역학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3사 중에서 요즘 BMW는 진짜 이런 2.5톤대의 고중량 차량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졌어요. 지난번 XM 우리 이 와인딩 로드를 타면서도 그때 새삼 감탄을 했는데, 이번에 M5 투어링을 타면서도 사실상 운전하면서 이 무게에 대한 아쉬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터스는 가벼운 차를 잘 만들었고 BMW는 무거운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됐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